자, 저희가 더 주목한 부분은 예산인데 지난해 문체부가 출판계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뒤에 올해 예산에서 도서 출판 문학계가 한파를 맞았는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13억 전액 삭감, 중소출판사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7억 전액 삭감, 국민 독서 문화 확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나와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24년에 1년에 성인 한 명이 읽는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57%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출판업계가 고사에 빠진 상황이죠. 거기다가 출판이 아니라 디지털화되면서 조금 더 이 산업 자체가 약간 변화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독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출판업계는 고사하고 있는데 대한출판문화협회라고 이제 출판업계에서는 가장 큰 주간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체는 문화부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환수 조치당했습니다. 네. 그만큼 내부적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간성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약간의 조치를 취한 거고 아까 삭감됐다고 했는데 물론 일정 부분 삭감된 건 맞지만 신규 사업을 통해서 산업을 전환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독서 물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 산업에 발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용도 지원을 신규 사업을 했다. 했다. 그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그 출판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대폭 삭감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치권에서 뭐 축하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이런 수상 소식의 편승만 하기보다는 이런 예산 문제라든가 제도 지원 문제, 아까 말씀드린 블랙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볼 계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어쨌든 이걸 이념을 좀 앞세워가지고 이런 문화들을 하나하나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자신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재단해 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런 문학 작품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예산 늘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해만 세수 추계했을 때 완전 빵꾸난 게 56조 원이었는데 네. 올해도 지금 20조 원 예측되고 있어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도처에서 5만 군데서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능한 지금 형태로 정부를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진흥될 필요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수 펑크로 문학 출판계 예산 지원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김성열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았습니다. 근데요, 이권 카르텔이 아닌 게 없어요. 의사, 노동자, 과학자, 출판업 다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면서 다 예산을 다 깎았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한강 이 작가님의 수상은요, 정말 진흙탕 속에서 핀 꽃이에요. 이게 정부가 어떠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우리 문학의 소중함을 좀 정부가 깨닫고 지금부터 당장 뭐라고 그럽니까? 독서 진흥 예산 늘리겠다 그러는데 이거 너무 1차원적인 지원이거든요. 이거보다도 신진 작가들 발굴하고 또 이제 작가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작가들의 세계 진출을 돕는 이런 좀 고차원적인 계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섰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한강 작가가 겪었던 순환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땐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대표 작품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돼 폐기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 소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옛 문화부 우수도서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2013년에 대부분의 이 소설을 썼는데 그때는 굉장히 암울했죠. 그리고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뭐 책이 나오면 신문에 기사 한 줄이라도 나올까? 2년 후인 2016년 문체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한강 작가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용수 특검팀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게 한강시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을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같은 해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상을 수상했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축전을 거부한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실무 작업을 맡았던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하자 문화예술단체들이 임명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채식주의자를 유해 및 폐기도서에 포함시켰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는 민원을 제기해 학교들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실제 고교 한 곳에서 2권만 폐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강 작가의 책들은 현재 대부분 품절 상태, 없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도 오늘 종일 북적였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윤 기자, 책방이 지금은 문을 닫은 건가요? 네, 여기는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서울 통이동의 독립서점인 책방 오늘입니다. 원래 이곳은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또 책도 많이 팔린 탓에 평소보다 조금 이른 오후 3시쯤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찾은 시민들이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곳에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죠? 맞습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와서 쭉 둘러봤는데요. 문을 열기 1시간 전부터 기다려서 책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식을 듣고 바로 여기 와서 책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제가 뭐라고 어제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서점을 돌아왔는데 책이 없더라고요. 다 매진돼서. 그래서 오늘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에 와서 책을 사게 됐습니다. 네. 노벨상 수상자를 정하는 할리먼이 있는 스웨덴 언론에서도 찾아왔습니다. Headed from Beijing straight to Seoul. Yes, that's the first Asian woman, right? So that's also very exciting. 네, 앞서 보신 이 시민분은 책을 구하셨는데 지금은 한강 작가 책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네, 저희가 주요 서점들을 좀 돌아봤는데요. 한강 작가 특별 매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책이 들어오는 족족 팔려 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3권인가? 네, 12권이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네, 그나마 책을 산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거고요. 대부분은 책이 없어서 사질 못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베스트셀러 10위까지 다 한강 작가의 책으로 줄을 이었는데요. 실물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북이라고 불리는 전자책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 인터넷 보니까 다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근처여가지고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게 됐어요. 네, 서점들이 어느 때보다 바쁠 것 같은데 그럼 한강 작가의 책들 오늘 얼마나 팔린 겁니까? 네, 예스24는 어제 저녁 8시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오늘 오후 5시까지 한강 작가 책이 총 13만 부가량 팔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별 작품이 판매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전날 같은 기간에 비해 1000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량이 크게 늘면서 예스24 주가도 30% 가까이 올랐고요. 출판주 대부분이 급등했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책방 앞에서 김지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출판업계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인쇄소는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밤낮 없이 책을 찍어내고 있고 한강 작가의 책은 웃돈 거래가 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인쇄공장.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쉴 새 없이 찍혀 나옵니다. 이 공장은 평소보다 50배 넘는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철야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원래는 토요일은 쉬는데 그 수량 맞추기 위해서 일단 오늘 출근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4시간 일을 하고 월요일부터도 계속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 등에선 시민들이 여유롭게 한강 작가의 책을 골라 읽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야외도서관에 한강 작가를 위한 특별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한강 작가님 책은 좀 조용한 데서 매몰돼서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좀 트인 데서 읽는 것도 색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노벨 문학상 받으셨잖아요. 그 작품 중에서도 좀 대표로 꼽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왔습니다. 완독할 때까지 계속 읽을 거라 4시간 정도. 중고거래 사이트엔 웃돈을 얹은 한강 작가의 중고책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판매자는 초판이라며 내 여자의 열매를 20만 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웃돈 거래가 횡행하는 건 언제 한강 작가의 책을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형 서점 3곳에선 한강 작가 작품들이 반나절 만에 30만 부 정도 팔리면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온 오프라인 서점의 재고가 모두 동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도서 출판 관련 주가도 어제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침체했던 출판업계에 불어닥친 한강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이 국내에선 나흘 동안 50만 부 넘게 팔리며 품절 대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당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이어지는 한강 열풍을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에서 출판된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현재는 런던 시내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책이 됐습니다. 노벨상 수상 뒤 넘치는 수요에 모두 동났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한 서점은 한강 특별 코너를 만들어 한국어 원서를 배치했는데 이 역시 거의 팔렸습니다. 영국은 2016년 한강에게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여하며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강은 이후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대형 서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전쟁과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온 한강 작품이 앞으로도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수 악동 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5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오늘 다시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22위에 올랐습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는 40위권이었습니다. 한강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완성한 뒤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 과거 인터뷰가 알려지며 차트를 역주행한 겁니다.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이제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음원 사이트와 뮤직비디오 댓글창엔 노벨상 수상으로 노래를 다시 들으러 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수 휘는 자신의 활동명을 한강의 소설 휘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고 방탄소년단 RM과 B가 과거 한강의 글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소감도 주목받았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